금리가 지금 빡세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지금 막 그 금리 인상된다는데 이제 변동금리 타야 되냐 고정금리 타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해왔던 게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과연 얼마까지 이자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한꺼번에 막 5%, 10%씩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겁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얘네가 올릴 때도 0.25%씩 천천히 올린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한 번씩. 그래도 1년에 뭐 2번 올릴 거냐 3번 올릴 거냐 미리 연기를 풍기잖아요. 예, 약간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이제 올릴 거다라는 걸 경고 메시지를 주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0.25 올린다고 해서 당장 막 내가 뭐 1조를 빌린 게 아니니까 뭐 몇천 몇 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 본인의 마지노선까지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출 얼마만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0.25 올랐을 때, 0.5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 올랐을 때, 2% 올랐을 때 이 타격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더 발빠르게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오를 거야 그러면 미리 지점은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리 땡겨서 올리기 때문에 맞아. 그 이후에 오히려 다 올리고 나서는 오히려 타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반발자국 먼저 내가 더 먼저 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본인의 가계 대책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대출을 땡겨야죠. 땡겨야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다른 카페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마통 없으신 분들. 아, 마통 없는 분도 있어요? 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부끄러우신지 안 들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마통 없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마통 없으신 분들 마통 뚫어라.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본인 대출 하나도 없는 분들은 레버리지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은 이미 기대출이 너무 많다. 조금 간당간당하고 영끌했었다 하시는 분은 이제 마지노선을 둬야지.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적금을 하나 들으셔야 돼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내가 마련해 놓을 돈을 미리 이렇게 빼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나씩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보는 게 전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책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외국에서 정말 큰 거 한 방 떨어졌을 때의 그 부동산 가격에 주는 충격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 변화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미국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둔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출이 이전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집을 사냐 마냐 이걸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임대차 시장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장으로 영향력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대출이 뭐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건 이미 지나서 다 막았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월세 가속화 시장을 만드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자를 계산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네,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 받아놨다.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내가 정말 좋을 때 받아서 2%대 받아놨다. 근데 지금 최대로 나오는 거 6%대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폭에서 내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이자를 계산해 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직장이 또 애매하잖아요. 코로나나 오미크론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부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멘탈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이. 아,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올라도 솔직히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1990년대에 막 10%, 20, 20%, 23% 막 24% 나오겠어요? 그땐 갈아타면 돼요. 팔고 현금화해서 옮기면 돼. 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해요. 인플레이션 이런 게. 베네수엘라 뉴스 보셨어요? 지폐는 금 싸는 포장지로 쓴다. 밥값도 먼저는 못 내게 한다잖아요. 다 먹고 나서 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레버리지를 아셔야지 나중에 현금 들고 있다가는 정말 내 주머니 구멍이 이만큼 큰 구멍 뚫려 있다는 걸 나중에 알면 너무 속쓰리죠. 아, 마통이 뭐냐고. 정말요? 신선한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마나님 통장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네네. 신용대출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금리가 조금 높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네, 그게 관건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언제든지 내가 뺄 수 있고 미리 만들어놔도 이자는 안 나간다. 돈을 뺐을 때만 이자가 나간다. 너무 좋은 제도죠. 네. 꼭 써야지. 전체적으로 마통도 원래 반으로 최근에 또 줄였어요. 그래서 마통을 새로 뚫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금액이 줄을 수 있고 그나마 관리를 해놓으면 조금 줄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전세 못 맞췄을 때 저 같은 경우 주변 지인들한테 마통을 다 뚫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금을 땡겨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이자를 조금 더 얹어서 자금을 땡겨서 맞추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걸 들고 있기에는 레버리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마통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는 거죠. 남의 마통까지? 네, 남의 마통까지. 대신에 이자 다 주고 이제 항상 신용을 지키면서 짱이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인 레버리지 진짜 말 그대로. 그분들은 이자도 받고 이자놀이? 네네, 이자놀이를 할 수가 있고 저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너무 좋죠. 다 같이 윈윈하는 정책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믿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억 정도는 이제 주변 지인 마통을 통해서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본인 마통만으로는 너무 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주변 마통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마통 2억짜리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소득자이시네요.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마통 2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융통자금으로 써야지 저는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하라고 하지 빚내서 투자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치, 마통은 조금 빡세지. 네, 그래서 마통은 그 중간에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마통은 일시적으로 막 전세 못 맞췄을 때 아니면 인테리어 해야 될 때 잠깐 잔금 먼저 치러야 될 때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마통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돈을 다 사용해서 뭐 투자를 하라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게 영끌인 거죠. 지금 마통 2억 다 쓰면. 현금 5천 있는데 지방 갭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좋죠. 현금인 거죠, 현금. 현금. 네네. 지금 현금.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무주택자이시고 지금 할 때 지금 약간 소강 상태면서 약간 급하신 분들 거 급매 잡아온다고 하면 괜찮죠. 지금 막 정말 물건 1도 없을 때 급매 간혹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약간 눈먼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덮어놓고 가져와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갖고 오면 좋죠. 요즘 같은 때 어쨌든 많진 않겠지만 툭툭 튀어나오면 요즘 같은 때 잡기는 좀 괜찮겠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실거래가에 찍힌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무피나 플러스피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해야죠. 돈이 되는데. 하십시오. 근데 본인의 상황, 그 보유주택이 없고 본인이 이제 준비된 가치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부럽네요. 네네.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라는 게.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무주택자다. 너무 바쁠 것 같아 지금. 계약해야지 지금 이런 거 볼 시간이 어딨어. 요새 은근 무피가 많이 세팅이 돼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무피는 돈이 안 들어가서 좋지만 리스크는 사실 더 큰 투자거든요. 왜냐면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쏠게 타지, 무피 얘기 들으면. 왜냐면 내 돈 안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다는데 무피 플러스피 하고 싶죠. 근데 그 공시지가 1억이야 제가 투자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갭이 1, 2천 맞춰지고 뭐 500 맞춰지고 이런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건, 가치 없는 물건인데 갭이 맞은 거일 뿐. 왠지 겉에 포장만 잘 돼 있을 뿐이지 좋은 걸 지금 시기엔 더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 리스크 큰 시장에는 좋은 것만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이게 무피 투자에 함정 물건이 되게 많아요. 함정 물건. 그렇죠. 그걸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무피해가 저도 무피해서 막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막 5천, 6천, 막 1억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정말 장밋빛 미래고 정말 돈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되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이 많아요. 포장이 잘못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간 걸 내가 받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치 않지만 길게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턴다고 해서 또 뭔가 이제 손해를 보고 다른 걸 해서 만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옛날처럼 빨리 시장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걸 만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조용하잖아요. 작년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한 8, 9월까지는 시장이 엄청 빨라서 막 이렇게 가서 조금만 늦으면 불타올랐지. 예, 막 지각비 엄청 내야 되고, 사람들이 지각비에 또 엄청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줄어들고 이게 그래서 되게 예민하신데 네. 지금은 지각비 없잖아요. 지금 시즌은 지각비 없는 시즌이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좋지. 그래서 사실 지금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 기회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대선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즌이고 준비하기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아, 그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선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 후에 잡아야 되는 사람. 후레이님 핵심을 잘 짚으시네. 대선 전에 사셔야 되는 분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 보유주택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 취등록세가 바뀌든 안 바뀌든 어쨌든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야지. 그리고 지금 막 급하신 분들, 급매 막 하는 분들 걸 잡아놨다가 대선이 끝나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분들. 근데 꾸준히 투자하실 분들은 대선 후에 이제 세금이 조금 변화되고 내가 밑장 빼기를 해야 된다. 매도할 물건 싸게 양도세 중과 없이 매도하고 만약에 취득세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보유세 이렇게 건드려지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선 후. 어쨌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후보별로 이제 사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밑장 빼기? 아, 그렇죠. 지금 밑장 빼기 하셔야 되는,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시즌인 거죠. 이미 기투자를 좀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발라내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기 거. 항상 세금적으로 뭔가 발표가 돼도 그거에 관련 있는 정말 고수분들이나 자산가들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다주택자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랑 이런 밑장 빼기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미처 못한 게 있었고 옥석 가리기가 안 됐고 밑장 빼기가 안 된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대선 전후로 그걸 빨리빨리 해서 알짜배기만 남겨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진짜 4년에서 6년 정도 가서 뭐 암흑의 시기를 버텨야 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버틸 수 있게 본인을 만들어 놔야죠.